몇 년생이죠? 1998년입니다. 어디서 자랐습니까? 군산에서요. 그러면 어머니 성함은요? 박은정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이상했죠. 아니요, 그냥 저도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서. 유나 씨 어머님 성함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은정입니다. 사장님이 어머니 이름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어머니는 아버지를 숨겼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밝혀집니다. 신입 도시계획사로 첫 출근한 날 시청 대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형식적인 소개팅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장님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한재욱 시장님은 평소에도 무뚝뚝하다고 소문났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신입 도시계획사 강윤아입니다. 평범한 인사였죠. 하지만 시장님은 박수도 치지 않은 채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의례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 싶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디 출신이죠? 시장님의 첫 질문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군산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시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펜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굳어 있었죠. 주변 직원들도 이상하다는 눈치였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펜을 떨어뜨렸어요. 딸깍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서 펜을 주우려 했는데 시장님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펜을 줍지도 않고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다른 직원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저는 제가 뭔가 실수를 했나 싶어서 불안했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시장님께 안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장님의 표정에는 분노나 실망보다는 충격이 더 크게 드러나 있었어요.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원래 1시간 예정이었던 회의가 10분 만에 끝난 거였죠. 다른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제가 소개를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장님이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 시선이 단순히 신입 직원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 순간부터 저는 알았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라는 걸, 그리고 곧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첫 출근 날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장님이 왜 저러시지? 신입한테 관심이 많으시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관심이 아니라 충격이었어요. 마치 과거의 유령을 마주친 것 같은 그런 충격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령은 바로 저였던 거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좋은 출발을 하고 싶었는데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시장님이 저를 보고 왜 그런 반응을 보인 걸까? 혹시 저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는 평생 과거 얘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특히 젊은 시절 이야기는 더더욱이요.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죠. 어머니는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씀만 하셨을 뿐 자세한 건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시장님이 그 좋은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어머니가 젊은 시절을 보낸 곳도 이 지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제 추측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답을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과거가 그리고 제 뿌리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한재욱 시장님은 이 도시의 전설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20년간 시장직을 맡으면서 도시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 숫자와 데이터로만 말하는 완벽한 행정가. 그런 분이 한 신입 직원 때문에 흔들리다니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동료들은 어제 일에 대해 계속 궁금해했어요. 시장님이 유나 씨한테 뭔가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던데 혹시 연고가 있나?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로 몰랐으니까요. 오전 업무를 보던 중에 시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나 씨, 시장님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혹시 어제 일로 문제가 된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시장실에 들어갔을 때 한재욱 시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어깨가 많이 처져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도 어제보다 더 낮고 무거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제 놀라셨을 겁니다. 시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죄송합니다. 좀 개인적인 이유로 당황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라니?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시장님 같은 분이 신입 직원한테 개인적인 감정을 보이시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가족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장님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의문이었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게 항상 쉽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그 말이 끝나자 시장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시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답을 듣기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상했지만 대답했어요. 박은정입니다. 그 순간 시장님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박은정. 시장님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충격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군산에서 교사를 하셨나요? 이번에는 제가 놀랄 차례였어요. 어머니가 젊은 시절 교사였다는 걸 어떻게 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반문하자 시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시장실 안에는 시계 소리만 또르르 울려 퍼졌습니다. 뭔가 중대한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에 그런 정적이었죠. 그런데 왜 어머니를 아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시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또 다른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 뒷모습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사람의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시장님에게도 이런 무너진 모습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면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요. 어머니가 평생 숨기고 사신 그 이야기가 드디어 밝혀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혹시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 나올까 봐서 말입니다. 시장실에서 나온 후 시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잠시 함께 나가볼까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으실 제안이었죠. 시장님은 항상 바쁘셔서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좁은 공간에 둘만 있으니 더욱 어색했죠. 시장님은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계셨고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몇 년생이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1998년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시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제 대답이 어떤 추측을 확신으로 바꾼 것처럼 말이에요. 어디서 자랐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군산에서요. 어릴 때부터 계속 거기서 살았어요. 제가 답하자 시장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어요. 마치 예상했던 답을 듣고 체념한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기 직전 시장님이 세 번째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 질문이 모든 걸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뭐라고 하시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다시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마치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박은정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그 순간 시장님이 엘리베이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마치 중심을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그럴 리가. 작게 중얼거리시는 말이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시장님은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기다렸어요. 뭔가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 침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시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제야 시장님이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잠시 생각에 빠졌네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보이셨죠. 로비로 나와서도 시장님은 계속 말없이 걸으셨어요. 저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님이 멈춰 서셨어요. 유나 씨, 혹시 어머니가 과거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로요. 어머니는 과거 얘기를 잘 안 하셨어요. 특히 젊은 시절 이야기는 더욱이요. 시장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뭔가 아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도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는 뭔가 들은 게 있나요? 이번 질문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시장님께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장님의 눈빛에서 절실함이 느껴져서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고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말을 마치자 시장님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슬픔과 놀라움,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 모든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요. 시장님은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제 대답들이 시장님의 어떤 추측을 점점 확신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시장님, 혹시 제 어머니를 개인적으로 아셨던 건가요? 결국 저도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시장님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 자체가 답인 것 같았죠.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성함은요? 그 질문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 대답에 따라 시장님의 운명이 결정될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질문이 그냥 던진 게 아니라는 걸요. 박은정입니다. 제가 어머니 이름을 말하는 순간 시장님의 얼굴에서 모든 색깔이 사라졌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난 것처럼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은정. 시장님이 어머니 이름을 천천히 되뇌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2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장님의 반응을 보며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머니를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훨씬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그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시장님이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 속에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사이의 갈등이 담겨 있었어요. 뭔가를 부정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목을 조이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의 과거가 지금 이 자리에 흘러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거가 제 인생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연결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제 어머니를 예전에 아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더 이상 이 어색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시장님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네. 오래전에 알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답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엄청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알고 지낸 적이 있다는 표현이 너무 애매했거든요.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관계였을까요? 어떤 사이셨나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시장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마치 말하기 어려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시장님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여러 번 그런 행동을 반복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재촉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유나 씨, 시장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혹시 어머님이 아버지에 대해 뭔가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얘기는 정말 안 하셨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씀만. 좋은 사람. 시장님이 제 말을 되뇌셨어요. 그 순간 시장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분이 눈물을 보이시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시장님이 바로 그 좋은 사람이라는 걸요. 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않으셨던, 그리고 제가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의 정체를 드디어 알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과 함께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왜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숨기신 걸까요? 박은정.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한재욱 시장님의 마음속에서 무너진 기억들이 다시 조립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20살 대학생이었던 시절, 교육대학에 다니던 한 여학생과의 추억들 말이에요. 저는 시장님의 표정 변화를 보며 그 모든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은정.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시장님의 목소리에는 25년의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없었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죠. 시장님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떠올렸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두신 앨범에서 본 그 사진들을 말이에요.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 중에 한 장,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시장님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연락을 끊으셨는지 궁금했거든요. 시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하숙집도 비워뒀더라고요.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로 결정하신 거라는 걸요. 당시에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혹독했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시장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시장님, 혹시 제가 시장님이... 저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장님은 제 말을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일치해요.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이, 고향, 어머니 이름, 그리고 얼굴까지 은정이를 닮았어요. 은정이라고 부르시는 걸 들으니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를 드디어 만난 기쁨과 동시에 왜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컸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당황하셨을까요? 이제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제일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말하자 시장님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마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병이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췌장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들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마지막까지도 과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고만 하시면서 시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25년 동안 찾고 싶었던 사람을 이제야 찾았는데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와 시장님 두 분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것 같았거든요. 만약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연락하셨다면, 아니면 시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들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추측과 암시로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명확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시장님,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시장님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마치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엄청났어요. 어떻게 아시게 된 건가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시장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대학교 때 만났어요. 은정이는 교육대학에 다녔고 저는 행정학과에 다녔죠.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까워졌어요. 시장님의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은정이는 아이들을 좋아했고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죠. 저는 공직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고요.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조금씩 그려졌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이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다른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서 함께 공부시켜 주시곤 했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이 끊긴 거예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시장님은 쓰디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숙집도 비워뒀고 친구들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찾으려고 노력은 해봤나요? 저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시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달 내내 찾아다녔어요. 군산에 있는 친척들한테도 연락해봤고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지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마 임신 사실을 알고 시장님께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미혼모가 되는 것도 남자에게 그런 책임을 지우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시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전혀요. 은정이가 사라진 이유도 몰랐고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만약 알았다면 시장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끝까지 물어봤어요. 시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히 책임을 졌겠죠. 은정이와 결혼하고 아이를 함께 키웠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시장님의 책임감에 감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선택이 아쉬웠어요. 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셨을까요? 시장님께 기회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은정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결혼할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서 정말 힘들었어요. 몇 년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도 못했죠. 그제야 시장님이 왜 결혼을 안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재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절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서로 사랑했는데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됐다니. 그리고 25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오셨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한재욱 시장님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언제 돌아가셨나요? 시장님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작년 10월이었어요.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치료받으시다가 저도 그 기억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시장님은 책상에 머리를 묻으셨어요.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아오셨던 분이 이렇게 무너지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사과할 기회도 설명할 시간도 없었던 거죠. 이미 모든 게 끝난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마지막에 뭔가 말씀하신 게 있나요? 시장님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그냥, 유나야,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시장님이 더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름이나 얘기는 전혀 안 하셨어요. 그냥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라고만 하셨고요. 어머니는 끝까지도 과거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장님께 연락하고 싶으셨겠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장님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계셨을 테니까요. 25년 전의 일을 꺼내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혹시 제 얘기를 한 적은 없나요? 시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가끔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계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그런 얘기는 가끔 하셨어요. 아버지가 착한 사람이었다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하자 시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정이가 저를 기억해줬구나. 저는 시장님을 원망하려다가 멈췄어요. 사실 시장님도 피해자였거든요. 어머니가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지셨으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 어머니의 과거를 전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에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어요. 후회되시죠? 제가 물어보자 시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일 후회해요. 그때 더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은정이가 왜 사라졌는지 생각해 봤어야 했는데, 시장님의 목소리에는 25년 동안 쌓인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도 후회하셨을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가끔 멀리 바라보시면서 아쉬워하시는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특히 제가 아버지 얘기를 물어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두 분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오셨던 거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좀 더 용기를 내셨다면, 아니면 시장님이 조금 더 끈질기게 찾으셨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가정하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평생 후회하며 살지 말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박은정은 혼자 모든 것을 견뎌내셨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25년 동안 한 번도 한재욱 시장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죠. 저는 어머니의 그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시장님을 정말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연락할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차갑했고 남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시장님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사라지기로 선택하신 거였어요. 어머니 방에서 이런 걸 찾았어요. 저는 시장님께 낡은 사진첩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였습니다. 사진첩 맨 앞장에는 젊은 시절의 시장님과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시장님이 그 사진을 보시는 순간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구나. 사진 속 두 분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시장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고 어머니는 수줍게 미소 지으시며 시장님을 바라보고 계셨죠. 이 사진 뒤에 뭔가 쓰여 있어요. 저는 사진을 뒤집어서 보여드렸어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재우가 행복하길 바란다. 1999년 5월 15일. 어머니가 사라지신 바로 그날 날짜였어요. 마지막 인사를 사진에 남기신 거였죠. 시장님은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보셨어요. 은정이다운 선택이네요. 끝까지 저를 걱정해 준 거예요. 시장님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사진첩을 더 넘겨보니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돌잔치, 첫 생일, 유치원 입학식.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찍어두신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들 사이사이에 편지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시장님께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어요. 이 편지들 읽어봐도 될까요? 시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시장님이 알아주셨으면 했거든요. 시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셨어요. 첫 번째 편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쓰신 거였어요. 재우가, 우리 딸이 태어났어. 너를 닮아서 정말 예뻐. 이름은 유나라고 지었어. 유능하고 나른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손글씨는 조금씩 번져 있었어요. 아마 눈물 때문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편지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어요. 유나가 이제 학교에 다녀. 너처럼 공부를 좋아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역시 내 딸이야. 어머니는 저의 성장 과정을 모두 시장님께 보고하듯이 편지로 남겨두셨어요. 마지막 편지는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어요. 재우가, 유나가 드디어 대학생이 됐어. 도시계획학과에 들어갔는데 너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해. 정말 자랑스러워. 너도 자랑스러워 했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유나도 다 컸으니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찾아볼까 생각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만약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우리가 나타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우연이라도 좋으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시장님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연락하고 싶어 하시면서도 끝까지 망설이셨던 거죠. 시장님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정말 어머니다운 선택이었죠. 시장님은 모든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랫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어머니의 25년 동안의 마음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나 씨, 이제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해도 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를 만난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족이 된다는 게 어색했어요. 25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시장님, 저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그냥 사실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시장님은 제 말을 이해하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제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양육비도 그렇고. 시장님이 현실적인 얘기를 꺼내셨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혼자서도 잘 키워주셨고 저도 이제 성인이니까요. 시장님이 아쉬워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지금은 정말 괜찮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 말에 시장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한 발 물러서셨죠. 처음으로 기다리는 자리에 서신 거예요. 권한을 가진 시장이 아니라 다가갈 자격을 얻어야 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 모습이 오히려 진짜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끔씩은 만날 수 있을까요? 시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님 얘기도 듣고 싶고 유나 씨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알고 싶어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저도 시장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네, 그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자 시장님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성급하게 굴지 않겠어요. 유나 씨가 편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그런 배려가 마음에 들었어요. 며칠 후부터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건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기로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시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시장님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대학교 때의 추억들, 함께했던 동아리 활동, 어머니의 꿈과 성격, 제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느낄 수 있었죠. 저도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는지 들려드렸어요. 시장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신 얘기를 들으실 때는 눈물을 글썽이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혈연관계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었어요. 시장님은 제게 아버지 역할을 강요하지 않으셨고 저도 시장님께 딸 역할을 강요받는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가장 좋았던 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말 혼자라는 생각에 많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저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게 든든했어요. 그리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봄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시장님과 만난 지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뿌리 없는 나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날은 어머니 기일이었어요. 시장님과 함께 어머니 묘소에 갔습니다. 시장님이 처음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날이었어요. 은정아, 정말 미안해. 그때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하고 혼자 힘들게 키우게 해서 미안해. 시장님이 묘비 앞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좋은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저도 어머니께 인사드렸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가 사랑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시장님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묘소에서 나온 후 저희는 도시 외곽 전망대로 갔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데려가 주셨던 곳이었어요. 거기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유나 씨 덕분에 은정이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저는 오히려 제가 고마웠어요. 평생 궁금했던 뿌리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시장님은 이제 곧 퇴임하실 예정이었어요. 20년 동안의 시장 임기를 마치고 조용히 쉬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 씨와도 더 자주 만날 수 있고요. 저도 새로운 계획이 있었어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도시계획을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었어요. 시장님처럼 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와 시장님의 꿈을 이어받고 싶어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드는 일 말이에요. 시장님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은정이가 정말 잘 키웠네요. 유나 씨를 보면 은정이가 생각나요.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닮았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어머니가 정말 그리워졌어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시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해가 지면서 건물들의 노을이 물들고 있었거든요. 시장님과 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은 공유되고 있었어요. 시장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정말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동안 계속 시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시장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럼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처음 그렇게 부르는데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2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어릴 때부터 만났다면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피로 이어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어요. 어머니처럼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고요. 가족이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주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더 자주 만나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저도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희 둘을 이어준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숨기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면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